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육대학교 생활체육학과에 지금 재직 중인 김영미라고 합니다. 작년에 그 제1회 항공포럼에 이렇게 제가 발제를 했었고, 올해 제2회 항공포럼의 발제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감히 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사실 여기를 들어왔는데, 박채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저는 친척 집에 온 줄 알았어요.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제가 발표를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 항공을 통한 노인 건강의 통합적 관리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챗 GPT라는 말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엔 대학생들이 레포트를 과거에는 손으로 직접 썼다면 요즘에는 컴퓨터가 다 써줘요. 그래서 그걸 내요. 너무 잘 써서 좋은 성적을 또 받아요. 정작 자기가 아이디어로 낸 친구들은 오히려 성적을 잘 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학교에서는 이 챗 GPT를 어떻게 하면 걸러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가 그 챗 GPT가 이제 항공이 뭐가 좋은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죄송한데 한번 영상을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 밑에 하단에 항공이 노인에게 좋은 점을 알려줘 이렇게 썼어요. 네. 그랬더니 얘가 바로 30초 만에 알려줍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제가 녹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0초 만에 제가 교수님 20년 공부하셨고 저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30초 만에 알려줬어요. 물론 요약한 내용이긴 합니다. 네, 지금 이게 현재 진짜 진행되는 속도고요. 정말 이렇게 정리를 한 번에 딱 해줘요. 네, 그래서 5가지 좋은 점을 알려주고 그리고 정리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봤더니 결국 항공이라는 거는 결국 뭐 정확하게 항공에 대해서 챗 GPT가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점을 주고 있다. 그래서 신체적 건강이라든지 정신적 피로 해소, 그다음에 사회 활동을 더 증진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목표라든지 자신감을 더 성취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어쨌든 여가 시간에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정리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얘는 30초 만에 이렇게 역시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영상인데 이것도 한번 부탁드려요. 이게 1960년도 우리나라 인구 그래프고요. 점점점 해가 73, 74, 75, 80 해서 약 95년도를 지나고 있고요. 점점 위에 분포되는 연령의 어르신들의 인구 분포가 이렇게 빠르게 우리나라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020년도까지의 자료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부터 약 2070년도까지를 제가 조금 찾아서 그래프로 만들어 봤더니 2020년도 약 900만 명이었던 우리 노인 인구가 약 50년 뒤에는 약 2배 정도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광고 하나를 잠깐 보실 텐데요. 약 15초 정도 걸려요. 과거에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라는 걸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바몬이라는 예를 들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알바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젊은 친구들 아니면 이제 성인들이 많이 이렇게 찾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극찬받고 있는 광고 중에 하나예요. 저는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실게요.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굉장히 유쾌하고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저는 광고라 생각이 들고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요즘 세대가 바뀌었고 어르신들도 활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1980년대 65세셨던 분 계신가요? 1981년도에 65세 때는 나는 이제 쉬어야 돼. 이제 난 할 일은 다 했어. 약간 이런 마인드셨다면 현재 요즘 어르신들 방금 알바몬 광고를 보셨지만 알바할 거 없나? 나 능력은 되게 있는데 나 건강한데
뭔가 하고 싶은데 할 게 없네. 어디서 알아보지? 약간 요런 시대. 그다음에 50년도쯤 되면은 나 이제 뭐 배우지? 나 여가 생활에 좀 더 뭔가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남들이랑, 아니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바디 프로필이라고 해서 운동을 해서 자기 이제 왕자를 만들어서 프로필을 찍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찍을 수 있어요. 왜냐면 돈을 많이 주면 포토샵으로 다 왕자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그래서 50년대에는 바디 프로필을 찍을까, 이런 시대가 또 오고, 과연 그 뒤에는 어떤 65세를 우리가 그려봐야 될지 약간 이렇게 고민되는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방금 박재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활동적인 시니어들이 요즘에는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여기 8가지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잠깐 한 10초 정도 내가 여기 몇 개 정도 체크가 되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세보시고, 회장님만 몇 개인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로. 네, 없는 거 이렇게 체크하지 마시고요. 네, 솔직하게 몇 개인지. 나는 실버 세대라 칭하지 않는다. 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나는 취향이 젊은 스타일이다. 근데 옷을 보면 살짝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 해당됩니다. 정말 활동적인 어르신이다, 성인이다, 이렇게 뭐 꼭 65세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는 항목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결국 뭔가를 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 조금 이렇게 글씨가 깨졌는데, 결국은 나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취미나 여가 생활들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대부분의 그 연구 데이터를 보면 그냥 걷기, 산책, 요 정도예요. 아니면 이제 거기서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많은 비중이 산책인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거는 계속 말씀 해 주셨지만, 건강함이라는 거는 신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것도 건강함일 수 있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학생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사회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울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함이다. 그래서 제가 항공을 알게 된 거는 약 8년 전에 알게 됐는데, 제가 사실 그때 노인 체육을 이제 전공을, 사실 저는 그때 공부를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인데 항공을 알게 돼서, 과연 항공이 좋다는 건 저도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학문적 접근이라는 거를 제가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 장점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장점들을 찾아봤더니, 어쨌든 전 생애에 걸쳐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쭉 이어져서 평생체육으로까지 이어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환경이 크게 제약받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항공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신체적 기량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아진다는 이점이 있다는 운동임을 조금 더 연구해보자라고 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굳이 안 된다고 하는데 복지관에서 제가 너무너무 해보고 싶다, 좀 이렇게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사실 항공 운동 프로그램을 복지관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접목을 해봤어요. 사실 더 좋은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관을 다니는 항공을 하지 않은 어르신과 복지관을 다니시는 항공을 한 어른을 좀 비교하는 게 더 좋은데, 워낙 코로나 상황이 심했고 그때 어르신들은 더 관리 대상이셔가지고, 제가 그냥 고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 12주간 운동을 했을 때 과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대부분이 75세 이상이셨고 여성이셨고, 그다음에 운동을 별로 해보지 않으셨어요. 예,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셨지만 꽃꽂이 프로그램이나 노래 교실을 하셨지 운동을 별로 안 하셔가지고, 제가 항공이 좋을 것 같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별 조건은 일단 자발적으로 나 원해요 하는 어르신, 그 다음에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라고 해서 약간 치매 검사라고 많이 아세요.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일반,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간호사는 아니지만 측정을 해볼 수 있는 인지적인 부분이 얼마큼 상태에 놓이셨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답을 다 외우고 계세요.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답을 알고 계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똑같은 거 물어보냐고 하셨는데 어쨌든 24점이면 정상 범위에 해당이 돼서 24점. 그다음에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되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조건의 어르신들로 해서 조금 이렇게 운동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체 구성, 그다음에 뭐 건강 체력, 우울, 그다음에 기본적,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요인을 사실 봤어요. 그냥 체력적인 부분, 건강과 관련된 체력인 요 5가지,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민첩성. 민첩성이라는 거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 특히 버스 같은 데 움직임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타시고 승차하시고 내리실 때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민첩하게 딱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도 내리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그냥 체크하는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쭉 체크를 했고요. 운동 프로그램을 보시면 엑서사이즈, 즉 운동은 항공을 베이스로 했고요. 근데 단 항공을 하는 데 있어서 12주 동안 똑같은 걸 연습하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앞뒤로 스트레칭을 밴드로 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RP라고 첫 주에서 4주 정도 7에서 8 RP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냐면 그 운동 자각도라고 해서 7에서 8은 7에다 10을 곱하고 8에다 10을 곱하면 70에서 80이잖아요. 그 정도 심장 박동이 뛰는 정도를 말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운동 기간이 증가될수록 RP가 조금 더 높게 운동 강도를 좀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체 조성, 즉 뭐 체중이라든지 근육량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니까 체중 감소했고 체지방률 감소했어요. 네, 어르신들이 운동을 안 하셨다가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이 변하신 것 같고 심폐지구력, 상체 근력, 하체 유연성, 상체 유연성 그리고 민첩성 모두 다 좋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로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울 같은 경우에도 우울 점수도 감소하는 거. 우울 점수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좋지 않다는 거고요. 오히려 감소돼야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감소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든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식사를 하고 세수를 하고 일어나고 앉고 이런 기초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내가 뭔가 계산을 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조금 더 쇼핑을 하고 복합적인 기능이 포함된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이 변화는 사실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원래 이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에 이 운동을 통해서 뭐 더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은 조금 장애 부분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사실 그 속에서 제가 이제 어르신들의 변화는 봤는데 과연 지도자들 저희 학생들이었거든요. 학생들은 어떤 변화가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해서 사실 많은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재능 기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앞에 이제 교수님이랑 회장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간단하니까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밑에 하단에 안 나와요? 네네. 98세 어르신이 육상대회에 출전한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육상대회에 출전하시는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인데 사실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드셨을 때도 불구하고 고령의 나이로 육상대회에 출전해서 여러 가지 육상이라는 게 뭐 넓이 뛰기도 있고 빨리 뛰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다 출전을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어르신들이 운동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연세가 정말 말로만 우리가 100세를 하지만 정말 100세에 가까워서도 시니어 올림픽이든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항공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거에서 점점점 나아가서 향후에 진짜 우리 대한민국형 시니어 올림픽을 개최하면 어떨까 이런 포부로 오늘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현장에서 최근에 어저께 제가 오전에는 노인체육 수업이 있었고요. 오후에는 유아체육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뭐야 전공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또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또 유아체육도 관심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느낀 건 뭐냐면 과거에는 유아체육 수업에 학생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유아체육에 관심이 많구나 했는데 요번에는 유아체육은 15명이고요. 노인체육은 45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일찍 와서 노인체육 수업을 굳이 들으려고 진심으로 온 거야? 아니면 할 게 없어서 온 거야? 하더니 아니 텔레비전에서 맨날 노인 나오는데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저희과 학생도 있고 뭐 일본어과 학생도 있고 뭐 물리치료학과 학생도 있고 정말 다른 과 학생들도 관심을 많이 갖는 걸 보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더욱 한국어를 통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얘기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